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오늘은 먼 산이 보이는 가을 풍경을 그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미지에 있는 풍경을 잘 보셔야겠죠? 먼 산을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능선과 골이 깊어진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먼 산을 그려야 하고 다음에 앞에 있는 사물들을 그릴 거예요. 어떤 색으로 어떻게 믹스하고 어떤 붓이 적당한지 자세히 봐주세요. 자, 우선은 먼 산이니까 그레이 계통으로 하셔야겠죠. 먼 산을 나타내는 색들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색깔들이 바이오 그레이를 중심으로 블루 그레이, 비리디안, 화이트, 여기다가 옐로우 오크 조금 쓰셔도 되고요. 서로 믹스를 하면서 출발되는 중심이 되는 색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색깔이 침범을 해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그레이 톤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 산에서 보여지는 색을 조금씩 섞어서 부분적인 색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겠죠. 먼 산이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색깔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자세히 보면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러니까 원경, 중경, 근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앞에 있는 것과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 영상에 보면은 조색에 관해서 나올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조색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서 색상을 찾아서 어, 이미지에서 색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어때요? 딱 맞춰지죠?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먼 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캔버스에다가 지금 젯소를 발라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거친 붓을 이용을 해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약간 좀 테레핀을 조금 써서 그런 다음에 잡는데요. 이때 뒤에 배경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게 그냥 좀 담듯이, 왜냐하면 천이 올이 있으니까 올 사이에 물감이 제대로 발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착을 잘 시켜야지만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색상이 잘 묻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멀리 있는 산에 대한 공통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 놓으면서 앞에서 오면서 멀리 있는 데서 앞으로 오면서 색상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선명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 멀리 있는, 진짜 아주 멀리 있는 산이고 중간에 있는 중간산이 없고 바로 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저 너머에 있는 먼 산과 그다음 앞에 있는 이 숲들과에 대한 공간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잡는 게 좋아요. 밑칠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상을 올리면 그레이 색상이 조금씩 흡수가 되죠.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색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자, 이때 보면은 뒤에 있는 산과 앞에 있는 산에 대해서 차이를 주면서 자세히 보아야 돼요. 이미지상에서는 그냥 대충 관찰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보이죠, 색상이. 그러나 자세하게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은 그 안에 골진 부분도 보이고 또 능선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미세한 색상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내는 게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체적으로 처음에 그림을 기초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색상 내기랑 그 다음에 원근에 대한 그레이에 대한 색상을 다루는 거죠.
이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죠. 보면은 먼 산 위주로 조금을 해서 공간감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색이 있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근에 따라 색상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서 또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여지니까 그리기가 좀 다루기가 쉬워요. 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잘 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희미하게 또 아련하게 또 그런 또 안개 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색상을 좀처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또 명암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좀 하게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와 같이 보면 저기 멀리 조금씩 또 세밀하게 또 표현을 하죠. 저거는 지금 보면 골이에요. 골진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 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이에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낮은 색깔, 그림자 부분이 를 중심으로 해서 색상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어둡다라고 하면 그냥 색상을 아주 어둡게 칠을 해버리는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 먼 산을 표현할 때의 그림자의 표준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앞에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먼 산에 대한 거리 차이를 공간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있는 숲과 또 멀리 있는 산 사이에 거리를 알 수 있는 색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황사나 뭐 미세먼지 같은 그리고 아니면 안개 낀 거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대한 어떤 뿌연 느낌 이런 부분들도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한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노을이 진다 이렇게 되면 저런 것들이 다 붉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침이나 지금 해가 강렬하게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아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사물 보면 사진의 이미지로 보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를 일부러 제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같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미세하게 보여지는 색깔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밑에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조금씩 밀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색깔과 또 밑에 있는 낮은 색깔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걸 연결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 사실 건조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있고 건조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은 젖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면서 붓질이 서로가 만나면서 엉키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건조가 끝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올리려면 뻐덕뻐덕해지고 약간 이질감이 또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멀리 있는 부분들은 건조가 되기 전에 이미 미리 다 어느 정도의 90% 정도는 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리기도 편하고 하기도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먼 산이 표현 뭐 되었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바닥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돌리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쭉 이렇게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서는 이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씩 믹스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욕심을 절대로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밑에 바닥 처리하고 위에 있는 부분만 이어주는 역할만 살짝만 해놓고 건조가 돼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이게 건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색상이 올라가야지 또렷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뒤에 있는 배경색과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되는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많이 하시고 뭐 두 번째 한번 찾아뵐게요. 다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로 아트였습니다.